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봄도 오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사진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 막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이쁘게 사진을 찍냐 그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왜 꽃사진을 이뻐서 찍었는데 왜 내 꽃사진은 안 이쁘지? 요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좀 사진을 이쁘게 찍으시라고 도움이 될 만한 걸 몇 개 준비했고요. 오늘은 뭐 다른 자료는 없고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게 요럴 때는 요런 방법으로 찍으면 꽃이 더 이쁘게 나오더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조금 생각해 주시고 이제 찍으실 때 맨날 찍던 방향에서 좀 다른 데서 찍고 좀 다른 방법으로 찍고 다른 렌즈로 찍고 이게 어떤 느낌으로 어떤 렌즈를 썼을 때 어떤 방향으로 찍었을 때 조명을 어떻게 썼을 때 어떤 느낌의 사진이 나오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어디 보자. 자,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실패작 사진들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실패작 사진들. 보세요. 요런 사진들. 요런 사진들. 다 실패작입니다. 얘네는. 제가 뽑은 실패작들이에요. 보시면, 그쵸? 뭐,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사진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 요런 사진을 그냥 이 꽃이 너무 이뻐서 요걸 찍고 싶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요런 거라던가. 그쵸? 이런 거라던가. 그래서 이런 사진을 좀 더 이쁘게 찍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주관일 수도 있죠. 그죠? 지금 실패작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라던가. 그래서 요럴 때 요렇게 찍으시면 조금 더 이뻐요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런 사진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조금만 바꾸면 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런 것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뽑아놓은 실패작 사진들이에요. 실패작 사진들이고요. 자, 요것도 실패작. 왜 실패작인가? 봤는데 이 정도면 이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런 사진을 조금 더 바꾸면은 더 느낌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시간이고요. 자, 요런 사진도 그렇죠. 많이 아쉽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실패작 사진들이에요. 뭐가 이상한가? 굳이 내가 봤을 때 나쁜 건 없는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나름 사진을 좀 꽃사진도 좋아하고 풍경사진을 좋아해서 오래 찍다 보니까 이런 사진도 자체도 이쁘지만 좀 더 느낌있게 찍는 사진과 여러가지 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내 사진은 왜 이렇게 안 이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꽃사진은요, 노출을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보세요. 얘는 오버가 났죠? 얘는 약간 보면 어둡게 나왔죠? 언더예요. 보시면 요쪽은 너무 어둡게 나오고 있죠? 어둡고 여기는 살짝 밝은데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그쵸? 그렇다고 밝기를 잘못 조정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요거는 제가 후레쉬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아예 날아가 버렸죠? 세팅을 잘못해서.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적당한 노출값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게 다 보일 수 있도록 살아있도록 좀 뭔가 아쉽잖아요. 이런 사진은. 그쵸?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다 날아갔고요. 뭐 물론 핀도 안 맞았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핀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 이게 너무 하얗죠. 그래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꽃사진을 찍으실 때 일단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는 노출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런 하얀 꽃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노출을 살짝만 잘못 잡아도 이 부분이 다 날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기본이죠. 노출은 꼭 잡아주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간 느낌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런 걸 찍는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 자체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싱그럽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은 없죠. 좀 이렇게 화사하다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는 지양하셔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노출은 맞추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어디 보자. 2번이 노출했고요. 자, 3번 앵글에 관한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어요. 실패작이라고. 그쵸? 뭐가 실패작일까? 저는 이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이 동그란 거를 찍기 위해서 찍었어요. 동그란 걸 찍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성공인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는데 꽃들이 이렇게 펴져 있는 게 너무 이뻐요. 이런 거는 성공인데
근데 이렇게 찍으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러니까 이 동그랗게 펴져 있는 느낌 자체를 찍으시려 그러면 성공해요. 근데 꽃이 너무 이뻐서 찍었어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뭘 나타내려고 할까?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이 색깔의 대비가 좋아서 여기에 약간 여기 색깔 들어간 것도 그래서 살짝 채도를 높여서 이렇게 보정을 했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얘도 실패작이에요. 실패작이에요. 제가 앵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실패작이냐? 꽃이 이쁘지만 이렇게 위에서 찍어버리면은 아유 목소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지저분한 배경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꽃만 보였으면 엄청 이쁜 사진이었겠죠 이게. 꽃만 보였으면 엄청 이쁜 사진. 근데 이렇게 바닥에 흙이 보이고 이런 막 이런 게 보이고 지저분해요. 보세요. 얘는 어느 정도 제가 처리를 해서 찍었지만 그래도 배경이 그렇게 이쁘다고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자, 요 사진은 다음 사진 보실게요. 얘는 살짝의 보정이 들어갔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과를 좀 내려고 제가 보정은 넣었어요. 근데 이 사진과 얘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다고 뭐 꽃을 꺾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찍었는데 위에서 찍지 마시고요. 꽃을 찍으실 때는 살짝 아래로 내려서 찍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얘는 거의 위에서 찍었지만 얘는 거의 앞에서 찍었죠. 앞에서 찍으시면 뭐 어떤 게 좋냐면은요. 이렇게 배경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흙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배경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랑 찍은 거는 물론 이때는 제가 조명을 좀 썼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밝은데 꽃만 밝게 하려면은 여기다만 이렇게 조명을 친 거죠. 이쪽에다만 조명을 쳤는데 조명을 쳐서 노을이 져가는 느낌도 살짝 살리고요. 그래서 배경을 처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꽃이 좀 돋보이는 사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앵글을 낮추면은 이런 것도 뒤에 배경이 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찍는 것도 그쵸?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미친놈 뭐 하고 있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래에서 찍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길이 너무 이뻐요 해서 위에서 찍었으면 이런 느낌은 안 났을 거예요. 그쵸? 근데 아래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꽃이 이제 그 벚꽃들이 떨어져 있는 느낌과 이렇게 길에 있는 느낌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거. 이때는 제가 파나소닉 G1인가 2를 G1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틸트 액정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저는 바닥에까지 눕지는 않았어요. 앉아가지고 찍었는데 이제 이때 좀 더 광각 렌즈를 썼으면은 약간 아니면은 이 구도 자체를 여기 가운데로 갔잖아요. 여기 아니라 조금 아래로 내려서 위에 나무가 더 보이게 찍었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자, 다음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사진이 요런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요런 느낌이 바닥에 쓸데없는 게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옆에서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핀이 살짝 나갔습니다. 그쵸? 하지만 옆에서 찍으면서 꽃 한 송이를 살리고 요런 느낌을 살렸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얘가 선명하게 나왔다면은 요 부분들은 좀 이제 포토샵에서 블러 같은 걸로 살짝 지워주시면 좀 더 꽃만 돋보이는 이쁜 사진이 나왔겠죠? 그리고 옆에서 찍으면은 요런 느낌이 나요. 얘랑 이런 거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죠. 그쵸? 근데 이렇게 옆에서 찍었을 때는 위에서 찍으면은 땅도 보이고 옆에 꽃들도 많이 보이는데 옆에서 찍어버리면은 이렇게 많이 날리면서 꽃 하나만 돋보이게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진들. 제가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좀 뭔가 날아가는 거 막 비둘기 날아가는 느낌도 들고 옆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온 건데 이거를 위에서 찍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요런 사진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얘는 꽃이 많은 건데 어디 보자. 실패작 어디 갔지? 실패작을 빼놨는데 지워버렸나 봐. 파일 정리하다가 죄송해요. 또 요런 식으로 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앵글은 여러분들이 꽃이 너무 이쁘다고 꽃을 다 찍기 위해서 위에서 찍는 것도 이렇게 찍는 것도 이쁘지만 여러분들이 옆에서 앵글을 낮춰서 찍으시면은 그것도 나름대로의 느낌 있는 사진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어디 보자. 어디 있냐. 자, 앵글 지나갔고요. 이거는 앵글. 자,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딱 이렇게 너무 적나라한 이런 사진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위에서 찍었을 때는 바닥 이런 지저분한 거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꽃들이 그렇게 높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거는 너무 옆에서 찍은 거고요. 살짝 대각선 쪽에서 요 정도 요 정도 각도에서 찍어 주셔도 약간 내려와서 그러면은 바닥에 지저분한 게 안 보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런 게 옆에서 찍으면은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 있는 사진도 가능하시다는 거.
자, 이거 이제 다음입니다. 이제 구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얘가 실패인 이유. 이 사진이 실패인 이유. 이 사진이 실패인 이유. 보세요. 뭐 얘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고, 그쵸? 너무 가운데만 있죠? 이게 좀 이렇게 잘렸으면 이뻤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요정 식으로 들어갔으면 이뻤을 텐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얘나 이거는 그냥 접사하려고 찍은 거였고요. 여기 물방울 보이시죠? 이거 물방울이 보이는 걸 찍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얘나 이거 꽃 이쁘죠? 그쵸? 이쁜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너무 가운데다 그냥 몰아 박았어요. 꽃을. 물론 이게 막 무슨 뭐 식물 도감이라던가 그런 거였으면 이런 사진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식물 도감을 찍으려는 게 아니라 꽃을 좀 더 이쁘게 찍으려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쁘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거보다는 이 사진 보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그냥 정면에서 찍으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면서 꽃 하나만 덩그러니, 여기 포샵 좀 할 걸 그랬어요. 좀 뭐가 보이네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럴 때는 꽃을 좀 과감하게, 아이고 키보드가 잘렸네요. 잠깐만요. 키보드가 이게 빠져버렸네요. 됐다. 과감하게 자르셔서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는 것도 나름 느낌 있게 찍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의 그거에 맡기고,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그쵸? 이런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대신에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지? 3등분 비율 있죠? 황금 비율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보시면은 가로를 3개로 나누고 세로를 3개로 나눴을 때 이렇게 가운데 모이는 부분들 이런 걸 하면 구도가 안정적이다라던가 기본적인 거죠. 구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저는 꽃사진 찍을 때 요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런 거는 식물도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쁠 수는 있죠. 이쁠 수는 있는데 이런 게 좀 더 이제 꽃의 느낌을 살릴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런 느낌을 좋아해서 많이 찍어요. 보시면 이제 아예 가운데로 찍는 거는 제가 정사각형으로 구도를 잘라버렸어요. 인스타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잘라도 보면은 꽃은 다 나오지 않았어요. 반대쪽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쪽에 여백을 두고 살리면서 구도를 만들어서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꽃만 꽉 채워버리면은 꽃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색깔의 대비라던가 좀 더 꽃이 더 돋보이는 느낌이 들지. 이쪽이 어둡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고요. 보시면 이런 것도 그냥 꽃을 전체를 다 찍었으면은 좀 뭔가 어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뭔가 이 부분에 좀 더 강조를 주고 싶고요. 이 부분에 강조를 주고 싶고, 얘를 꽉 채워서 이렇게 찍었어도 돼요. 접사사진이니까 접사사진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 꽃 수술을 찍는 거보다는 이게 GX10의 그 기본 시그마 렌즈였는데 접사 괜찮아요. 간이 접사 괜찮아요. 역시 시그마 간이 접사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구도를 보실 때 이 꽃을 살리고 싶어서 무조건 가운데다 놔버리면은, 자, 요런 게 안 살았겠죠? 그리고 이것까지 다 살리려면은 괜히 여백이 이만큼까지 커져가지고 엉성한 사진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눴을 때 두 개가 가로 세로 3등분으로 나눴을 때 두 개가 겹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따라 이게 무슨 말이었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여기도 보정을 살짝 했으면 좀 더 이쁜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얘가 좀 더 깨끗했으면 더 이쁜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거. 구도. 얘만 찍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렸어도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은 여백에다가 다른 꽃들을 넣어서 이렇게 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꽃사진을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꽃사진은 꽃 하나를 이렇게 찍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이 좋은 거고요. 기술이 좋으신 거고요. 이제 뭐 인물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구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이 꽃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식으로 구도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살짝 이제 노출이 오버가 났는데 좀 창피하네요. 노란색도 좀 세고, 이런 것도 이렇게 세 가지 꽃을 한꺼번에 나타내려고 그랬는데 다 나타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면 좀 더 느낌 있는 사진이 된다는 거, 이런 거 알아주시고요. 자, 똑같죠? 계속 저는 이런 구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이면은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잘 강조가 안 돼요. 왜냐면 꽃 자체가 강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잘랐고요. 이런 것도 이제 다 포샵으로 하나하나 지우면 좋겠지만 너무 귀찮다는 거. 네, 나중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꽃 사진은 나중에 보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이쁘게 나와요. 알아두시고, 자 다음은 이제 배경 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요 사진은 실패한 사진이에요. 뭐 꽃이 좀 시들었다 이런 거 빼시고 실패한 사진이에요. 자, 제가 보기에 이 사진이 이쁠 수도 있죠. 근데 요 사진도 실패한 사진입니다. 후레쉬는 안 썼구나. 약간 제가 요때는 채도를 많이 높여놨네요. 요때 사진 찍을 때는 그 고향 꽃박람회 갔었을 때 사진 같은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실패예요. 얘도 제가 보기엔 실패예요.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사진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지금 이게 보정이 잘못돼가지고 떡 보정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색깔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진도 좋을 수 있고요. 느낌 나쁘지 않죠, 그쵸? 뭐 나쁘다 그러면 할 말은 없고 제가 찍은 거니까. 이 사진도 나쁘지 않지만 제가 이 사진을 하고 싶은 이유는 보세요. 여기서도 이 꽃을 살리고 싶었어요. 이 사진에서도 이 꽃을 살리고 싶었어요. 좀 눈에 띄게. 근데 이 사진이 이게 제일 살아나죠. 뭐 아웃포커싱이 됐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꽃이 주위에 있는 색깔에 묻혔어요. 저는 이 꽃이 너무 이뻐서 이걸 찍으려고 그랬는데, 물론 포토샵으로 이쪽에 채도를 빼고 얘만 살짝 올린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도상으로 얘는 좀 아쉬운 사진이죠. 얘를 이 빨간 꽃이 이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다른 거에 눈에 잘 안 띄어요. 오히려 딱 봤을 때 저는 요거보다는 요쪽에는 하얀 게 좀 더 눈에 띄는, 그래서 그 배경 처리하면서 주제를 잘못 잡아버린 거죠. 얘도 비슷하게 요게 있었지만 제가 좀 더 각도를 올려서 이 파란색 사이에 묻히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이 눈에 확 띄는 것만으로는 요게 좋긴 한데요. 구도는 저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위에서 찍었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배경 처리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찍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꽃을 찍으실 때는 이렇게 어디 보자. 요거도 보여주면 돼. 보시면은 저는 빨간색이 이뻐서 이렇게 찍었는데 뒤에 꽃들이 색깔이 빨개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진 않죠. 그쵸? 그래서 아예 이렇게 흰 배경, 흰색, 노란색 꽃이 있는 데다가 빨간색을 딱 떼보면 눈에 확 띄시죠. 그쵸? 확 띄죠, 눈이?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바, 이 빨간색이 너무 이뻐서 찍었다는 이런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도를 여러 개 조정하면서 내가 이 꽃을 살리고 싶어라고 하는 꽃들을 살리려면은 배경을 죽이셔야 돼요. 배경을 죽인다기보다는 배경과는 다르게 특이한 색으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눈에 확 띄겠죠, 꽃들이.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색깔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약간 이거는 빛 들어오는 거와도 비슷한 건데, 그냥 얘를 뭐 사진이 엉망이네요, 그죠? 뭐 핏나가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얘를 그냥 느낌만 보시면은 그냥 딱 찍어버리면 그냥 나무에 달려있는 벚꽃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각도를 계속 조정하다가 이제 뒤에는 햇빛이 오죠. 햇빛이 오는데 여기 사이에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빗방울이 져서 오는데 빗방울 사이에다 일부러 넣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느낌 있게 얘만 부각되는 느낌으로, 여기도 좀 포토샵으로 정리했으면 이뻤겠죠. 그런 거고요. 자, 피는 여기에 맞았어요. 피는 여기에 맞았는데 이 뒤에 있는 꽃들까지 다 하얘면은 좀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에다가 빗망울이나 이런 거 줘서 저는 사진 찍는 사진을 좋아해요. 얘도 그렇게 뭐 사진적으로 좋은 사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찍었으면은 꽃은 밝았겠지만,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저쪽에서 이렇게 찍었으면은 이런 게 안 보였겠죠. 그래서 그냥 밋밋한 꽃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구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비슷해요. 배경 처리도 보시면 얘만 있었으면 이렇게 밋밋한 사진들을 배경에다 무엇을 놓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앵글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앵글과 구도에 관한 부분이었고, 구도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뒤에다가 어떤 색깔을 집어넣을까, 이렇게 어떤 색깔을 집어넣을까 하는 요런 것도 예쁘지만 어떤 색깔을 집어넣을까라는 거를 보여서 좀 더 이제 화사하고 이쁜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으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 처리긴 한데 얘만 찍었으면 너무 심심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게 M41 렌즈인데 뭐였는지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튼 요거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빗망울이 특이한 렌즈들이 있어요. 뭐 저렴한 렌즈들이 이런 게 좀 많은데 요런 거를 넣어가지고 그냥 단순한 배경을 이렇게 빗망울을 넣어서 그냥 멀뚱멀뚱 초록색 들어간 거보다는 이렇게 빗망울을 들어오는 걸 만들어서 조금 더 느낌이 있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요거는 제가 아쉬운 게 좀 더 아래쪽에서 찍어서 여기를 좀 더 살렸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요. 이것도 그냥 꽃만 찍었으면은 그렇게 돋보이진 않았겠지만 보시면은 뒤쪽에 이렇게 이제 꽃망울들 아니 꽃망울 그 한강에서 반사되는 빗망울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좀 더 느낌 있게 그리고 색깔의 대비도 되기 때문에 꽃이 색깔이 더 살아났죠, 그쵸?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를 이렇게 이제 그냥 얘만 찍어버리면 좋지만 요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아래쪽에 꽃이 조금 있었고 요게 그냥 꽃 화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면서 이쁘지만 이 색깔이 띄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이런 사진도 여러분들 찍으실 수 있다는 거. 자, 확실히 얘가 눈에 띄죠. 배경에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제 아웃포커싱이 많이 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흰색 꽃들 사이에서 노란 꽃이 있으니까 당연히 눈에 띄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배경 처리를 해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까맣죠. 그래서 약간 색깔이 대비되게 꽃만 눈에 띄게 이런 걸 하시는 것도 이쁘다는 거.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제가 조명을 썼을 것 같은데 조명을 썼을 거예요 아마. 네 아마 이렇게 보이는데도 이렇게 때린 것 같아요. 역광이네요. 이게 반대쪽가 장어 이쪽에서 이렇게 조명을 때린 것 같은데 어쨌든 조명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 거고 이렇게 위에서 찍었으면은 되게 이런 밋밋한 사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밋밋한 사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얘를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약간 각도를 내려서 뒤에 다른 색깔이 들어가게 해서 찍어버리면 훨씬 예쁘겠죠. 얘를 만약에 위에서 찍었으면 다 주위에는 이런 노란색 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배경 처리. 굳이 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되게 잘못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각도를 조금 더 돌려서 이쪽에서 찍던가 아니면 이쪽에서 찍었으면은 뒤에 있는 갓이 이쪽으로 옮겨졌겠죠? 그러면 창문도 살짝 보이면서 꽃이 눈에 띄게 이쁘게 찍었을 텐데 꽃하고 겹쳐버렸어요 얘가. 그래서 꽃 위에 있어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좀 별로 안 좋은 구도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등이 이쪽에 있었으면 좀 더 이쁜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경을 처리 하나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찍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꽃을 찍으실 때 주위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주위에 있는 거 배경 처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주위에 있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 자 보세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꽃이 이뻐서 찍었어요. 야경 사진인데 근데 지저분해 보여도 뭐 여기가 좀 지저분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경 그 주위에 이런 효과들 이런 거를 넣으시면서 좀 더 이쁘게 찍을 이 사진은 이쁘진 않아요. 근데 요런 효과를 넣어서 찍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그냥 밤에 요 사진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요런 사진도 마음에 드는데 요런 느낌을 내서 뒤에 있는 배경을 살려서 이게 좀 더 반짝반짝 거렸으면 더 이뻤겠죠. 그쵸? 그리고 각도도 좀 더 위에서 찍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고요. 사진을 정말 못 찍었네요. 지금도 못 찍지만 옛날에 더 못 찍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꽃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비와 벌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꽃만 찍었으면 심심한 사진이지만 이렇게 나비가 같이 들어온 걸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쁜 꽃사진, 나비 사진 있는 꽃사진 어쨌든 이쁜 꽃사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얘도 되게 꽃만 찍었으면은 아까 제가 실패라고 말씀드렸던 요 사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벌 하나가 딱 앉아 있었으면, 그렇죠? 벌 하나가 딱 앉아 있었으면은 좋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더라? 여기 있다. 요런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는 거. 저는 혼자서 사진을 많이 찍으러 다니기 때문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야 되지? 딱 가다가 꽃이 이쁘다 그러면 주위를 쳐다봐요. 그래서 벌이 있나 꽃이 있나 요거를 잘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되게 유심히 봐요. 그래서 어차피 맨날 찍던 꽃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는 벌이 아니죠. 그 파리벌인가? 그거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얘가 벌이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고 요 사진이 이런 사진은 정말 밋밋해요라고 했는데 여기 벌 한 마디가 이게 제가 실패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벌 한 마디가 벌 한 마리가 오늘 발음이 너무 꼬이네요. 오늘 발음이 너무 꼬인다. 벌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이고 어디 갔니? 들어옴으로 인해서
꽃 자체도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뭔가 보여주려는 사진인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벌을 보여주려는 사진이죠. 자, 근데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심심한 사진이에요, 그쵸? 꽃도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벌 한 마디가 이 벌 한 마디 자꾸 발음 왜 이러지 오늘? 벌 한 마리가 이런 걸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런 걸 살려줬고요. 자, 이거 다음 사진. 요것도 그냥 보면은 단순한 그냥 벚꽃 사진인데 벌 한 마리가 이렇게 와줘서 이렇게 살려준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꽃을 찍다 보면은 벌이나 이런 거를 찍으면은 훨씬 이제 뭔가 있어 보이는 사진이 됩니다. 알아주시고요. 요 사진도 똑같죠. 요거는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뭐가 잔뜩 달려있죠. 그쵸? 그래서 요런 사진을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꽃만 찍었으면은 바탕화면 사진인데요. 바탕화면에 놓은 거는 뭐냐, 느낌은 살짝 들어가지만 배경이 깔끔해서 아이콘을 넣기 좋은 사진. 근데 요런 거를 갖다 놓고서 찍어 이게 이런 걸 기다렸다가 순간 포착이죠. 이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몇백 장을 찍겠습니까? 계속 벌 날아다니는 걸 찍으면서. 그래서 요렇게 주위에 있는 사물을 활용하실 때 꽃과 벌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가 있는 사진을 또 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진짜 거의 얻어 걸린 사진인데 찍은 것도 아마 그때 85mm 렌즈로 찍었을 거예요. 그렇게 멀리 났는데 새가 바로 앞으로 와줘가지고 열심히 셔터를 눌렀죠. 지금 정말 얘가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에요. 그냥 뭐야 이 사진. 이렇게 됐을 때 새 한 마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쵸, 이렇게 꽃을 먹는 거, 얘만 봤으면 진짜 없지만 얘가 이렇게 꽃에 꿀을 먹는 걸 보면서, 이렇게 먹는 걸 보면서 꽤 느낌 있는 꽃사진, 새 사진인지 꽃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조명 같은 걸 활용해서 찍으세요. 이렇게 찍으시면은 사진 자체가 이쁘다는 건 모르겠지만 되게 느낌 있게 잘 찍는다라는 느낌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사진 좀 찍거든, 잘난 척 할 때는 이런 사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죠? 조이개를 좀만 더 조이고 찍었으면 얘까지 같이 나와서 이뻤을 텐데, 아유, 색소차도 그러고 제가 사진을 정말 몰랐네요. 언제 찍은 거야? 언제 찍은 거지? 날짜가 안 나오네. 13년이네요. 5년 전이네. 아이고, 진짜 사진 못 찍었다. 그리고 주의를 활용하실 때 날씨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이때는 제가 이때가 언제였냐? 13년 2월이네요. 얘는 인조꽃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눈이 내렸어요. 도쿄에 있을 때인데 눈이 내려가지고 눈 내리는 날 나가서 꽃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었죠. 그리고 꽃사진도 있지만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소품들도 있어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더 이쁜 꽃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얘도 보시면은 눈 위에 꽃이 있죠. 얘 눈이에요, 여러분. 눈 얼음 보이시죠? 살짝 얼어 있는 거. 이런 거 별것도 아닌 사진인데 진짜 꽃밖에 없는 사진이면 눈이 껴져서 이렇게 도움이 돼준다는 거. 얘도 보시면은 눈 얼음 사이에 이렇게 꽃 하나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 그냥 이쁘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런 게 이쁩니다. 이런 사진이 좋아요. 그리고 이 사진 제가 좋아하는 사진. 지금 눈발이 내리고 있어요.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뒤에 눈발이 내려주고 있으면서 뭔가 분위기 있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법도 있고요. 요건 이제 여기까지는 주의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르고 할까 하다가 그냥 1시간짜리 동영상으로 쭉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먹을게.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그러면은 꽃사진을 어떤 렌즈로 찍어야 되냐, 그런 부분이죠. 렌즈마다 꽃사진을 찍는 느낌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는 아마 D90이지만 한 20 몇 미리 썼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각에서 약간 광각 쪽의 느낌이죠. 광각 사진을 찍으면 이런 느낌이 나고요. 얘도 광각 사진입니다. 이거는 원본이 없어졌어요. 제가 일본 했을 때 컴퓨터가 한번 날아가면서 하드를 다 날려가지고. 그래서 광각으로 찍으면 여러분 꽃사진이 노래요. 근데 막 꽃발이 날리고 있죠. 광각으로 찍으면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참 동네가 진짜 그 사쿠라라 그러죠. 벚꽃 사진 찍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꽃발이 막 날리는 걸 그냥 동네 가다가 찍었어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찍으시는 광각 렌즈로 찍었을 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있는 뭐 2470이라던가 아니면 기본 번들 렌즈로 찍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 그 약간 광각으로 찍으실 때, 여러분 광각으로 찍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가 있냐면은, 얘는 꽃사진이라기보다는 풍경사진이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얘는 이제 꽃사진이긴 한데 이게 보통 이렇게 풍경사진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쵸? 풍경 사진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주제를 잘못 잡으시면은 엉성한 사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찍었으면 아 벚꽃이 폈구나 개천에서. 근데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아라는 보정도 잘할까.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우아라는 소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도 이제 미리수로 따지면은 35mm이기 때문에 35mm를 제가 얘는 그 코닥의 14인 카메라에다가 삼양 35mm를 썼을 때 같아요 아마. 실패한 사진이지만 아까 제가 실패했다고 그런 뭐 나쁜 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요런 사진이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쓰는 35mm, 50mm, 24mm 요때 화각으로는 요런 사진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화각을 보니까 18mm네요. 그래서 D90에 18mm니까 요거는 28mm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 쓰시는 렌즈로는 꽃 사진을 찍으시면 요런 느낌이 난다는 거고요. 요런 사진을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찍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각으로 갈수록 풍경 사진이 돼버린다고. 그러면은 초광각 렌즈로 제가 그 14mm 렌즈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항상 뭐 사면 14mm가 저는 최고예요라고 최고예요라는 아니지만 풍경엔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얘까지는 저거네요. 24mm네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꽃을 찍으면은 좀 평범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광각으로 찍었을 때는 평범한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땡겨서 찍으시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약간 저는 망원 쪽 렌즈로 찍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다음은 14mm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하여튼 뭐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런 느낌의 사진도 낼 수 있다는 거. 아우 사진 다 깨졌네요. 이거 원본이 어디 갔나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특히 이제 초광각이나 광각 사진으로 아래에서 바로 위로 찍는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예요. 저는 하늘이 좋습니다. 파란 하늘이 좋아요. 전 되게. 그래서 파란 하늘이 같이 보이라고 이런 거를 많이 찍어요. 그래서 야 꽃이 정말 많이 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것도 이제 똑같아요. 약간 노을적 할 때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시그마 1224 썼을 때 사진이네요. 12mm인 거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24mm 표준화각으로 찍었으면 그냥 하늘에 노을 지네 꽃이네. 근데 이제 초광각으로 찍어버리시면은 아래부터 이렇게 왜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이 이쁜 사진이 나오죠. 요런 사진도 얘도 이제 12mm로 약간 밟고 올라서서 찍은 거예요. 아래 의자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초광각으로 찍으면은 이렇게 왜곡이 생겨서 약간 요런 재밌는 느낌의 사진도 찍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꽃 사진은 망원이지 접사 렌즈지 꼭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초광각이라던가 이런 거로 찍어도 여러분 이런 느낌 내실 수 있다는 거. 얘도 12mm로 찍었네요. 여기가 이제 서울대공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2층에 건물이 있었고 다리가 있었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찍으면 보시면 넓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마 24mm를 찍었으면 요 정도 느낌이 났겠죠. 그래서 뭐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넓게 찍었기 때문에 나무를 가운데로 이쪽엔 꽃이 펴있고 이쪽엔 하늘이 있고 전 이런 게 이뻐가지고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냥.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초광각 사진은 느낌 사진이지 꽃 사진은 아니에요. 보시면 꽃은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꽃이 있는 풍경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이 들어가는 풍경 사진 광각 쪽으로 찍으실 때는. 제가 이런 사진 좋아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위로 찍는 거. 24mm로는 이런 느낌 안 나요. 왜냐면은 이게 초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왜곡을 이용해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느낌 있는 사진 하나씩 찍자라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요거는 어디 보자. 12mm로 광각 렌즈로 초광각 렌즈로 초광각 화각에서 위에서 꽃을 바로 찍은 거예요. 근데 초광각 렌즈가 발음이 좀 너무 꼬인다. 초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최소 초점거리가 엄청 짧아요. 그래서 렌즈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꽃은 요쯤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초광각이라서 엄청 넓게 찍지만 가까이에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광각이지만 12mm면 엄청 넓은 화각이죠. 근데 이렇게 크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곡이 있기 때문에 꽃들이 이렇게 주위로 퍼져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저는 좋아합니다. 이거 나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사진을 찍을 땐 접사죠. 접사 사진 뭐 별거 있나요? 이런 사진이죠. 이런 사진이 접사 사진이죠. 그래서 접사 렌즈하고 조명을 썼을 땐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꽃잎들 사이에 물방울 맺힌 거. 이런 거. 이게 접사 렌즈죠. 얘도 접사 렌즈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뒤에다가 물방울 뒤에 조화 같은 거 하나 넣으시고 찍으면 재밌어요. 얘도 접사 렌즈. 약간
꽃사진 나오다가 잠깐 접사 렌즈는 요런 렌즈이기 때문에, 그쵸? 요런 렌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꽃을 이쁘게 이렇게 와 이런 사진은 접사 렌즈에서 솔직히 많이 나요. 느낌적인 사진은, 꽃이 이쁘게 나오는 사진은 이런 사진들. 근데 이거는 물방울 사진이지 꽃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사진들은 아우 자꾸 오늘 키보드가 빠지네요. 됐다. 이런 게 진짜 그 꽃 접사 사진이죠. 얘가 딱 꽃만 나오는 꽃 접사 사진. 이런 거 찍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이런 사진을 찍으시려면은 여러분 접사 렌즈가 하나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물방울. 응? 얘는 왜 다시 나오지? 뭐 주의를 활용하다 때 이게 있었지만 접사 렌즈가 있어. 요거는 제가 아마 시그마 180 마크로 렌즈 접사 렌즈를 180mm 접사 렌즈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1m를 떨어져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원본이었으면 이게 더 나았을 텐데 원본이 어디 갔나 모르겠네. 이런 것도 이제 접사 렌즈로 찍은 거고요. 가까이 갔으면 얘네가 다 도망갔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접사 렌즈도 뭐 60mm, 105mm 있는데 곤충이나 이런 걸 찍으실 분들은 최대한 이게 멀리 있는 걸 찍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애들이 도망가기 전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가 접사 렌즈였어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500mm 반사망원입니다. 딱 이 빗망울을 보시는 순간 아 얘는 반사망원이구나. 보시면 빗망울이 되게 특이하죠. 동그랗죠? 그래서 반사망원으로 찍으면은 요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500mm이기 때문에 엄청 멀리서 찍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개가 8인가 그런데요. 뭐 반사망원 렌즈 8인가 그런데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들도 다 날아가면서 오히려 꽃 사진만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이거는 약간의 색감 보정이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케가 특이한 렌즈들이에요. 보시면 빗망울이 모양이 좀 특이하시죠? 얘보다는 얘가 더 빗망울이 특이하시죠? 그래서 요렇게 뭐 이렇게 그 빗망울을 살려서 꽃을 찍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얘는 느낌이 특이하죠? 느낌이 저기 회오리 보케는 아니고 약간 뭐 좀 이상한 느낌의 보케긴 한데 이게 보케를 이렇게 아예 쫙 날려가지고 우리가 했을 땐 그냥 그 아웃포커싱이나 그런 요게 느낌이 없는데 보시면은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데 보시면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다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즈를 특이한 걸 써서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는 빛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조명을 이렇게 정면에서 뻥 때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그림자가 거의 없죠. 꽃은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게 이 꽃에 대해서는 다 나왔는데 밋밋하죠. 말씀드렸죠? 백과사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백과사전 만드실 거면 이런 사진 찍으셔도 되긴 하지만 꽃을 이렇게 찍는 것도 이뻐요. 나쁘다는 건 아니라 근데 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너무 재미없고 밋밋한 사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살짝 그림자 주고 요거는 이제 밤에 찍었는데 제가 LED 조명을 켜가지고 보시면 그림자가 여기 있죠? 조명은 이쪽에서 이렇게 때렸다는 뜻이겠죠? 그림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펴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음영이 들어가는 게 꽃사진은 이쁘다는 거. 그리고 요것도 똑같아요. 얘랑 아까 똑같은 사진이죠. 정면에서 제가 이렇게 조명을 친 이유는 밝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꽃의 어두운 부분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림자가 꽃수술 바로 뒤에 들어가 있죠. 꽃수술 바로 뒤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명은 제가 똑같이 앞에서 정면으로 뻥 때렸다는 거. 하지만 조명을 너무 세게 쳤으면은 얘만 보였을 얘만 보였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밝기는 맞춰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그림자만 지울 정도로 제가 조명을 쳐서 이렇게 깔끔한 꽃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요거는 역광이죠. 제가 LED 조명을 일부러 이쪽에서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는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이거 말린 거를 좀 떼고 찍었으면 이뻤을 텐데 아쉽네요. 자, 여러분 자연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뒤에서 때려가지고 이쪽에 그림자가 이쪽에 있다는 건 이쪽에서 빛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근데 앞에서 찍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근데 뒤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꽃의 그 결이 살아나죠, 하나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쁜 사진 찍으실 수 있다는 거.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쪽에서 찍어가지고 그림자를 살짝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런 사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약간 그림자의 빛을 이용해서 그 조명을 써도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 사진도 똑같죠?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낌을 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냥 꽃 사진을 이쁘게 찍고 싶으면은 제가 말씀 이렇게 찍지 말고요. 빛을 등지고 찍으면은 이렇게 밝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밝게 나옵니다. 꽃 사진이. 그래서 이렇게 찍고 싶으시면 등지고 찍어야죠. 근데 거꾸로 역광으로 이렇게 찍으시면은 사진들이 이쁘게 나온다는 거. 얘도 똑같아요. 빛이 옆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조명 쓴 게 아닙니다. 옆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꽃이 투명한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너무 빛이 앞에서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꽃 사진을 찍으실 때 살짝 그 대낮에 가시는 것보다는 살짝 노을이 질 쯤 아니면 해가 뜰 쯤 가시면은 이런 느낌의 예쁜 사진을 많이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빛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늘이 져 있는데 장미한 그루, 이거는 제가 뭐 조명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이뻐서 그냥 새빨갛게 있어도 이뻤겠지만 이런 식으로 빛이 여기만 들어와서 이렇게 이쁠 수도 있다는 거. 그쵸? 나쁘지 않죠? 이런 거 느낌 있죠? 역광 사진 제가 좋아하죠. 이 사진을 찍으려고 진짜로 몇십 장이 아니야. 한 60, 70장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역광의 느낌을 내려고. 그래서 햇빛은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빛이 투명하게 비치는 이런 게 저는 이뻐가지고 이렇게 찍었고요. 자, 그리고 꼭 꽃만 이렇게 찍으라는 법은 없죠. 여러분들이 단풍을 찍을 때도 그냥 이쁘네 그러고 옆에서 찍으시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넣고서는 이렇게 찍으시면은 좀 더 다채로운 색깔들이 나온다는 거. 이쁘죠? 색깔 이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을 이용하시고 역광을 이용하시면은 사진이 이쁘게 나옵니다. 자, 얘는 뭐냐? 얘는 이 사진이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꽃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보정에 살짝 색감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안에까지 다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주위에 있는 꽃들이 이 빛을 다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명을 앞에서 때려가지고 그림자를 없애서 찍은 거예요. 제가 조명을 안 썼으면은 여기가 까맸겠죠.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운 사진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명에 따라서 꽃 사진이 어떻게 달라지나 제가 옛날에 선물 받았던 겁니다.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선물 받았던 꽃다발인데 기본적으로 찍으면은 자, 기본적으로 앞에서 조명을 쳐버리면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근데 역광으로 때렸어요. 뒤에 빛을 엄청 밝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느낌 살죠?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저희 그냥 집 벽이 있었어요. 여기 막 뭐 붙어있고. 그런데 조명을 아예 세게 때려버려가지고 배경 자체를 다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꽃만 눈에 띄게. 근데 다음 사진, 조명을 요쯤에서 쳤던 것 같아요. 아, 이쪽에 세게. 그래서 이쪽은 약간 밝게 날아갔지만 이렇게 꽃 사진도 있다는 거. 다음 사진, 아예 조명을 여기서 이렇게 쳤을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림자가 적겠죠. 꽃 때문에 없어서. 근데 이쪽에는 밝게 나왔죠. 이렇게 또 조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사진을 위에서 찍으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앵글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도 달라지고 조명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 자, 얘는 이쪽에서 아예 그냥 세게 때렸어요. 이쪽으로 뻥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살짝 날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구도도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 꽃집 그런 거 본데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여백이 생기면서 이쁜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답을 했죠, 저는. 뭐 오래 가진 못했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 사진까지는 요쪽에 있는 뒤에 있는 배경에다가 조명을 놓고 찍었어요. 근데 얘부터는 아예 이 꽃 사이에, 이 꽃다발 사이에다가 조명을 놓고선 찍었어요. 그러니까 녹색 빛이 나고 빨간 빛이 나오죠. 자, 얘는 어떻게 찍었더라? 화면이 달라졌네요. 기억이 안 나.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꽃 쪽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왜 넣었지 모르겠네. 자, 얘는 꽃다발 사이에다 아래 후레쉬를 넣고 찍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랑 요거로 볼까요? 요 사진이랑 그렇게 구도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조명을 밖에다 놨느냐 꽃 사이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다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명에 대한 그 빛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역광 사진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이게 빛을 이용해서 이런 사진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빛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신다면은 그냥 꽃이라고 보지 말고 사물이라고 보시고 사물을 어떻게 살릴까. 인물을 볼 때는 얼굴에 그림자 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명이나 이런 걸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쑥쑥 훑었지만 되게 어려운 거를 쑥쑥 훑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명 하나 갖다 놓고 꽃다발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다 찍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진, 이렇게 깔끔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느낌 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 다 찍을 수 있어요. 결국은 카메라 공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 큰일났다. 발음이 오늘 계속 꼬이네요. 다음은 보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을 다 찍고 뭐해도 결국에는 보정빨이에요. 사진이라는 게. 이 사진이에요. 원본은 이 사진인데 이 사진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보정을 조금 약간 과하게 폈어요. 이렇게. 얘에서 제가 항상 쓰는, 저는 카메라를 오버해서 색깔만 살짝 만집니다. 밝게만 만집니다. 요게 이쁘긴 하지만 요게 좀 더 선명하면서 꽃이 살아나고 이쁘죠? 배경에 쓸데없는 것도 많이, 이게 보시면 쓸데없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요. 이거를
이거를 뭐 위에 있는 거는 굳이 포토샵으로 까맣게 지워도 상관없지만 이런 거는 냅둬도 사진 이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 사진을 이쁘게 찍어서 더 이쁘게 보여주고 싶으시면은 보정을 하시라는 거. 자, 요 사진 아까 제가 실패 사진이라 그랬던 가운데 있는 구도에다가 딱히 뭐 없어요. 그림자도 이렇게 졌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이거하고는 다른 사진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져요. 그렇게 안 이뻐요. 가운데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뭐 비슷한 옆에 있던 꽃이었겠죠. 요거를 찍다가 같은 날 찍었는데 3분 차이네요. 바로 옆에 있는 꽃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 찍고 3분 있다 이 사진을 찍었네요.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있죠. 보시면 제가 이거 포토샵으로 다 지웠어요. 지저분한 것들을. 이런 거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하고 이쁜 사진이 나온다는 거. 색감도 물론 얘는 만졌습니다. 조명을 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있는 어두운 걸 없애버리고 색감을 잡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잎에 묻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지저분한 것들을 지웠습니다. 깔끔하니 사진이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쁜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 보정을 하세요. 보정이 필수입니다. 특히 꽃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쁜데 옥에 티에 여기 막 먼지 하나 묻어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안 이쁩니다. 자, 다음 사진. 얘도 이제 보정으로 좀 살린 건데 얘를 찍었지만 뒤쪽을 죽였어요. 얘는 아마 제가 보정을 뒤쪽을 살짝 죽이는 보정을 했을 거예요. 원본은 얘랑 밝기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꽃 내가 아이고 어디 갔지?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나타내고 싶은 나는 이 꽃이 이쁜 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다면은 이 꽃이 이쁘게 나와야 돼요. 이런 거에 죽어버리면 안 돼요. 색깔에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순하게 찍어 놓고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아까 그 사진도 여기를 밝기를 좀 더 하고 나머지를 죽이던가 아니면 여기만 채도를 하고 나머지 채도를 살짝 빼던가 이런 사진도 어디 가서 이 사진도 보시면은 이 꽃들만 얘만 좀 채도를 살짝 주고 나머지는 채도를 살짝 빼고요. 이렇게 빼고요. 얘네도 밝기를 살짝 어둡게 해주고 이러면은 얘가 훨씬 눈에 띄었겠죠, 그쵸? 이렇게 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마지막인데 꽃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제가 이 사진 봤을 때 여러분 이거 느낌 좋다라는 느낌 드는데 보세요. 낙엽이 시들었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안 이쁘죠? 어떤 느낌을 줘도 안 이쁩니다.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꽃사진은 한철이에요. 꽃사진 한철이에요. 꽃사진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으세요. 많이 뭐 좋아로 찍으셔도 되고. 자, 어딨냐? 이렇게 다 펴 있으면 이쁘지만 어딨니?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슬슬 시들어가고 이런 거 살짝 보이시죠? 요것도 보세요. 제가 좀 더 쨍할 때 찍었으면 예쁠 텐데 이미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꽃 자체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벌레를 먹었는지 뭐 했는지 얘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를 좀 더 잘 맞췄으면 이 사진도 좀 더 이쁜 사진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벚꽃 사진을 찍는데 다 떨어진 벚꽃 찍으면 빨간 데밖에 안 보이잖아요. 벚꽃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벚꽃은 이렇게 철대 그리고 특히 벚꽃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디 갔지? 요 사진 떨어지는 걸 찍어도 이뻐요. 근데 얘가 좀 꽃이 펴 있는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라 이쁜 거지 얘가 거의 다 이렇게 녹색돼서 떨어지면 하나도 안 이뻤겠죠. 그래서 시기를 꼭 맞추도록 하시고요. 50분을 떠들었네요. 간만에 오래 떴네. 자, 다시 처음으로 갈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 보시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구도를 좀만 더 잘 잡았으면 이뻤겠죠? 그쵸? 얘도 구도를 좀 더 잘 잡다던가 아니면은 좀 어떻게 찍었으면 이뻤겠고 이 사진 이쁘긴 하지만 딱히 뭐를 나타내려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꽃들이 이쁘게 폈다라는 거지 제가 나타내려고 그랬던 이 꽃이 이쁘게 폈다는 느낌이 안 나죠. 실패 사진. 자, 이 사진 정말 이건 그냥 나는 꽃 노출 잡을 줄 알아 이 사진밖에 안 돼요. 절대 이런 거는 어디 올리면 창피한 사진이죠. 이 사진도 물방울을 찍기 위해서 확대해서 찍었지만 좀 더 구도를 잡고 찍었으면 이쁜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그쵸? 물방울을 좀 더 크게 찍던가.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렌즈가 워낙 싸구려 렌즈였어서. 자, 그리고 요 사진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 꽃이 조금 더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쪽에 여백에 들어갔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아니면은 이거를 좀 더 넓게 찍었었으면 오히려 더 이뻤을 것 같아요. 너무 좁게 찍었어요. 다음 실패 사진
그냥 하늘이 이쁜 벚꽃 사진입니다. 그냥 벚꽃이 이쁘게 폈네요 밖에 안 되는 사진이죠. 요 사진은 뭘 나타내려고 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2008년이네요. 제가 그냥 카메라를 한창 배울 때 재밌게 갖고 놀 때 그죠? 그래서 그냥 꽃이 이쁘네 해서 찍은 게 다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냥 이때는 그냥 내가 꽃이 이뻐서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와 사진 이쁘다는 생각은 안 들죠. 요 사진 조명을 잘못 썼죠. 그리고 꽃도 많이 시들었고 뭘 나타내려고 했는지 화단에 꽃이 피었습니다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망한 사진. 요 사진 풍경 사진으로 보면은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언제냐면요. 일본에 유학 갔을 때 그 외국인 친구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 일본의 꽃놀이를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술을 먹는 기록적인 기념으로 이 사진을 보면 일본 애들은 꽃놀이를 이렇게 해요라는 이런 좋은 기록이 되겠죠. 근데 꽃 사진으로 봤을 땐 그렇게 딱히 꽃이 눈에 띄진 않은 그냥 꽃이 피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죠. 요 사진도 똑같아요. 여기 제 친구들이 있네요. 친구들 여기 있네요. 그냥 꽃이 피었고 그 안에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놀더라 라는 거 말고는 솔직히 그렇게 꽃 사진으로는 의미가 없는 사진이죠. 이 사진도 똑같죠? 꽃이 이쁘지만 그래서 꽃이 많이 핀 건데 뭐 보정을 했으면 얘는 좀 더 이쁜 사진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보정을 했으면 이뻤겠지만 요것만 봐서는 뭔가 많이 아쉬운 사진이다. 얘도 시기가 좀 지나갔죠? 그쵸? 좀 꽃들이 다 이렇게 동그랗게 폈으면 이뻤을 텐데 그리고 꽃들이 좀만 더 높았으면은 얘네하고 포커싱 뭐 아웃포커싱 처리라든 뭐 하든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을 거고 조명을 제가 위에서 때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색깔도 이쁘긴 한데 아쉬운 사진이죠. 좀 더 이쁘게 찍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자, 하늘이 파랗네요. 꽃이 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예 얘를 넓게 찍었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짧게 찍었으면 더 이쁜 사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정쩡하게 집이 여기 들어가 있고 아쉬운 사진이죠. 이 사진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출이 그냥 망한 사진. 이런 사진이 차라리 근데 여러분 뭐 마지막인데 이거 좀 약간 팁은 아닌데 꽃 사진 찍으실 때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둡게 찍어서 보정하세요. 얘는 살짝 이렇게 날아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찍고 여러분들 보정을 하시는 게 훨씬 이쁘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시간을 떠들었네요. 52분을 떠들었네요. 오늘 제가 뭐 지금부터는 뭐 뜨는 사담인데 저희 뭐 잡소리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자리 잡느라고 제가 좀 요즘에 방송이 많이 뜸했는데 군항제라는 데를 가고 싶어서 저번 주부터 했는데 저번 주에 못 가서 저번 주에 제가 서울에 일 있어가지고 갔다 오느라고 못 가서 이번 주에 갔는데 벚꽃이 다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리고 그 로망스 다리도 갔는데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시즌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미 울산은 시즌이 끝났거든요. 저희 가게 앞에도 벚꽃이 쫙 펴있었는데 다 졌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쓸기 바빠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꽃 피는 시즌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꽃 사진을 찍을 때는 뭐 어떻게 가까이서 찍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꽃 사진을 찍으면은 이쁠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도움이 되셔서 꽃 사진 많이 이쁜 거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